네, 니로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강한 슈팅 나오고 있죠. 사실 전 거래일에 7% 넘는 강한 상승세 보였고요. 시간외에서도 3% 급등, 그리고 오늘 정규장에서도 장중한 때긴 했습니다만 무려 7% 강한 슈팅 보이기도 했는데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년간 10조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3조고요. 나머지 7조 원은 이사회 결정 이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긍정의 목소리, 부정의 목소리 모두 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의 목소리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주주 담보 하락 방어가 목적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 함께 나오게 되면서 단기 반등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크게 4가지 이유 들고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전 거래일 주가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급등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과거 대비해서 매입 규모가 크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사주 프로그램 상시 운영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적이다라는 점이죠. 그렇지만 당연히 긍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 10조 규모가 다른 기술 개발이라든지 M&A라든지 다른 쪽에 쓸 수 있었지 않냐라는 아쉬움의 목소리 있긴 하지만 10조 외에도 부유한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돈으로 그거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사가 나서주게 되면서 5만 원 하방 지지선을 주주들에게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단기 반등은 불보듯 뻔해 보인다라면서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과거 추이 어땠는지도 우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PBR 1배 미만 하게 된 것, 하회하게 된 거는요. 2010년 이후 총 5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번까지 총 3번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한 바가 있었죠. 과거에 어떻게 주가가 흘러갔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볼 차례가 되는데요. 먼저 2015년에 11조 4천억 원 규모를 발표를 했었고 이때 당시에 주가가 23.7% 날아올랐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요. 9조 2천억 원 비교적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0%까지 날아오르는 모습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 추후에 조금 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봐도 될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엔비디아에 있겠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우리 시간으로 21일 새벽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선 좀 엇갈린 의견 제시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 측에서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소폭 부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외 대부분 월가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파이프 샌들러 같은 경우에는 매출 329억 달러 그리고 EPS 70센트를 기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목표 주가 140달러에서 175달러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을 뒤흔들 것은 바로 이 젠슨 황의 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멘트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요. 그리고 이 3분기 실적보다도 미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젠슨 황이 과연 공급망 다변화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가 나아가서 납품 시작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이야기입니다.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FDA 임상 현장 실사 보완할 사항 없음, 그러니까 패스를 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게 됐습니다. 임상 현장 실사라는 것은요. 심사관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요. 규제 준수 역시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겠죠. 자, 그리고 지난 과거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제조 설비에 대해서 보완 요청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상 현장 실사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완할 사항이 없음이라고 결론을 내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끝이 났을까? 끝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 남아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있거든요. 제조설비 평가 통과 이걸 해야만 합니다. 이 제조설비 이쪽이 사실 제품 승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넘기 힘든 관문이다라고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측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우리 지금 현재 중요한 마일스톤 넘어섰다. 그리고 이 중요 관문에 대해서도 항서제약과 함께 전사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가 흐름 어떨까? 정말 강하게 쏘고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HLB 그룹주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오늘 HLB 그리고 HLB 제약과 HLB 글로벌 그리고 HLB 생명과학 모두 다 상한가 터치하는 엄청난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다는 것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NH 투자증권 쪽에서 향후 지속 성장 가능한 글로벌 메이커의 총 5개를 뽑았거든요. 여기에 현대차도 있고요, 도요타도 있고요, 비아디, 테슬라, GM까지 5개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요즘 일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GM과 손을 잡은 바도 있었고 도요타도 손을 잡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아디 그리고 또 테슬라라는 이런 거대 경룡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력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기차 수익성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현재 낙수 효과가 대형업체를 넘어서 중견 그리고 중소부품업체까지 완벽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주 흐름 살펴봤더니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5% 가깝게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FC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주말 사이 미국 시장에서 블룸에너지가 거의 59% 이상의 고공행진, 60% 가깝게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슈 있었고요.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와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룸에너지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2배까지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그 이후로는 내년에 또 추가 주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 이상의 불기둥 뿜어내고 있고요. SK 이터닉스 역시도 10% 넘는 고공행진, 두산 유얼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로 들고 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 거래일에 급락세를 면치 못했었죠. 그런데 오늘 그래도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베어로보틱스에게 원통형 배터리 2170 배터리를 단독으로 공급한다라는 이야기 플러스 알파로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면 안 된다라면서 반대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시세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